네, 2부입니다. 누구나 남자들이면 이 여행을 다녀오면 한 달 이내에 이 꿈을 꾸게 되죠. 꾸셨나요? 네. 네. 저도. 요새도 가끔 꾸는데. 맞아, 나도 그래. 네.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잊혀지지 않는 이 강렬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어서 얼마나 환영을 하고 감사한지요. 네. 이 여행을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 지금 수류탄 던지는 데까지 갔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여행에서 또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자신이 가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요일 날은 반드시 주거든요. 저 때는 오전에 한 번 줬고 오후에 한 번 줬어요. 이제 오전에 그래서 제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교회를 갔는데 오전에는 되게 스탠다드한 정통교회 예배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대부분의 그때 이제 어떤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수면의 영이 임해가지고 다 자요. 다 자고 이제 언제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졸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수면의 영을 이겨내지 못하고 딱 자고 눈이 언제 띄어지냐면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7분 정도 연예 뉴스를 보여줬어요. 연예 뉴스를 보여줬는데 연예가 준 게 이런 거? 아니 그 연예 뉴스 막 거기서 이렇게 그거를 캡처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잠깐 보여줬는데 와 말씀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기간 동안 미디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어서 TV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한때는 무한도전을 클립을 잘라가지고 그거 막 보여주기도 하고. 나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아니 근데 이게 미디어를 떠나가지고 다 남자들만 보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그 입소대대랑 그거 합치면 2주 동안 맨날 남자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심하다. 이건 세상이 아니다. 이건 지옥이다. 이 생각이 들다가 딱 그 미디어에서 그때 김태희가 나와가지고 뭐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는 순간에 그 안으로 쑤시고 들어오는 게 밖에서의 농도랑은 비교도 안 돼요.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 그 광경 보면. 아니 진짜 사람들이 다 와. 근데 진짜 저는 그 입대 전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그런 걸 틀어줘 예배 하나님 막 되게 정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거의 군대에서 교회 예배 들어보면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쵸. 예배라는 느낌도 안 들고 광란 이따 뭐 설명해 주겠지만 되게 정죄했는데 가 보면 그거는 그냥 오아시스예요. 그 이해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만 남은 그냥 짐승의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옳고 그르니 하는 순간 이건 이미 이게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데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조직된 기관이잖아요. 남성들로만 구성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지구엔 여성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여운이 너무 심하게 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되게 와 그런 느낌 감각들을 과연 살면서 앞으로 또 느낄 수 있을까? 그런 표정을 최근에 제가 본 게 저희 막내가 어떤 저희 큰 딸이 먹고 남긴 초콜릿을 주워서 먹었어요. 돌밖에 안 된 애가. 난생 처음 초콜릿을 입에다 넣었을 때 그 눈이 밝아지는 표정이 있더라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거지. 그치. 네. 2주, 3주 만에 여자 인간을 봤을 때 느끼는 건 정말 그거죠. 그 초콜릿이 처음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가면은 이러한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고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요. 근데 와 이게 저는 솔직히 밖에서 초코파이 먹지도 않잖아요. 나도 뻑뻑하고 그 요즘 마시멜로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안 먹는데 거기서 초코파이를 딱 줘가지고 그걸 까서 한 입을 입에 넣는 순간에 아담이 이 맛을 알았을까? 저는 초코파이 그 전에도 먹지 않았고 그 후에도 먹지 않아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제 단 거 잘 안 먹어서 그런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초코파이 먹지 않고 군대 가서 나는 초코파이 먹고 막 그런 거 허겁지겁 개걸스러움 난 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특히 이제 성가대를 가면 초코파이를 주니까 성가대를 했는데 초코파이 박스를 성가대를 향해서 던지셨어요. 니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 자리에서 저 6개 먹었습니다. 그 맛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돼요. 5개쯤 먹었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근데 뭐지? 계속 먹어요. 그러나 하나를 더 집어서 까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리고 먹는데 5초가 걸리지 않아요. 까면서 한 입을 먹고 우악 싹 하면은 뭐 2, 3초 만에 그냥 흡입. 이런 거죠. 대단하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밖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으면은 초코파이를 2개를 주고 성경책도 주고 선물들을. 세례를 안 받으면은 그날 거기 내무반 안에 남아가지고 뭐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종교 활동을 가죠. 근데 이제 각 그 종교마다 내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흔들려요. 불교는 가면 비빔밥 주고 카톨릭은 가면 햄버거 주고 원불교는 햄버거 2개 주고 근데 교회는 가면 초코파이 2개 주고 이러면 주님 중심을 아시죠? 이러면서 진짜 다른 데 가고 싶은 원불교를 마음이 가는구나.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4개 종파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원불교예요. 그래요? 돈이 많아요. 장난 아니야. 네, 장난 아니에요.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이게 종교 비하를 하는 건 아니고 내 종교다 어쨌든 그 병사들에게 가장 환심을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볼 필요까지 걔네한테는 그게 가장 땡길 때고 그쵸.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는데 확실히 좀 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훈련소는 네. 그 뭐 PX라고 하나? 그 뭐 이용 없어요? 못해요. 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병사 그 훈련병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간식들이 나오는데 원불교가 짱이에요. 최고예요.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걔네 돈이 많은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전략적으로 거기 돈 엄청 투입해요. 왜냐하면 그 교세 확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군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불교 어디서 만나겠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멀지 않은 익산 쪽에 원광대를 포함한 그 원불교 본산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따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 위문공연 같은 거 오거든요. 항상 고정적으로 원광 여고 친구들이나 이제 원광대 그쪽에 있는 그 여학생들이 많이 위문공연 와요. 아니, 나도 네. 교회에서 네. 그 위문 공연을 네.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워십팀 팀장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내 귀를 의심했어. 율동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음. 이제 옷 맞춰 입고 군부대를 자주 갔거든요. 음.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사실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애들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고 이러는 게 그게 막 썩 좋진 않겠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한 여자 인간을 봤을 때 남자들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여자들이 위문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TV 프로라든지 여자들이 위문 왔었을 때 막 그 흔히 돌아다니는 말처럼 이렇게 물론 어떤 성적 욕구라든지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맞아요. 여자 인간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이 돼. 힐링이 되는 거 그냥 있잖아요. 힐링.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가 되게 좋니 나쁘니 이런 걸 넘어서 그냥 다른 종족이 빡빡머리가 왔다. 아닌 여자 인간을 보는 것만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숲에 가면 초록색들을 보면은 그냥 느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제 여자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자들을 보는 것만으로 거기서 남자들이 얻게 되는 위안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아까 보내는 게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 있는 선악의 문제는 애매하네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고 애매하네. 보내고 근데 쟤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쨌든 전 간부로 갔다 왔으니까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걸 아니까 나도 실제 훈련소에 들어가봤고 육군훈련소 가봤고 했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 쉽게 그러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좋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쉽게는 말 못하겠어. 단정하기 어려워. 난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좀 약간 그런 좀 스탠다드한 종교 행사를 하고 이제 저녁이 파리 타임입니다. 왜? 저녁에 가면은 파리가 펼쳐져요. 저녁에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제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러는데 저녁에 가면은 찬양팀들이 일단 나와요. 찬양팀들 나오고 그 자매분들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거기 찬양 사역자 하는 분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밖에서는 저는 실로암이란 노래 알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거 알긴 아는데 밖에서 솔직히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거 누가 불러. 그치. 근데 거기서는 실로암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군인들이 다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자동 모자를 기립. 잡고 막 반동을 하면서 바바바바바 하면서 와 엄청 흔들어대고 발을 그거에 박자를 맞춰서 구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추임새를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거를 떼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갔을 때 저는 원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 노래 아니까 가서 찬양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1주차, 2주차, 4주차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를 보는 광경에 압도돼가지고 다 같이 그 떼창을 하게 되죠. 신앙심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어요. 대단해요 정말로. 그 왜 동영상 짤들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나는 그 취임새 너무 웃긴 게 그 뭐 우유 빛깔 무슨 최강창민 뭐 그런 거 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훈련은 전투다 각계 각계 전투. 전투. 그 왜 하는 거야 실로하면서. 그게 네 뭔가 전통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다가 보니까 정말 즐겁게 환호성 지르면서 그걸로 자기의 어떤 그 울분이나 그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그걸로 발산해요. 아,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2살.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야 이게 뭐 예배가 뭐 이거 이게 뭐야 막 이런 어떤 뭐 것도 있었는데 야 그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야 진짜 좀 그렇다 뭐 얘기하기 좀 어렵다 너무 신나게 정말 거기서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다 풀고 그리고 다시 담아가는 듯한 그 느낌. 그럼요. 너무 행복해 보여 얼굴 보면. 아니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을 빼고 사람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라고 그쵸. 봤을 때 네. 그것만 한 게 없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 네, 자리에서 없어요. 최고예요. 음악이죠 음악. 그럼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하자 그래. 그치. 정말.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자. 그래. 걔네는 뭐든지 그 응어리를 풀고 싶고 그렇지. 그 어떤 불안했고 두려웠고 힘들었던 하루가 그 음악과 어떤 분위기와 기쁨 그치. 속에서 이렇게 막 발산되는 거잖아요. 그걸 마냥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는 아, 없다고 할수 생각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거 참 좋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신앙이 좋은 애들끼리 모이는 게 있는데 그쵸, 그건 또 그 이제 따로. 6.25 구국성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방송 나가는 일자로서는 6.25 구국성회가 지났을 텐데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이 모이거든요. 그 얘네가 이제 한 최자실 기념관에서 한 1만 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와, 이땐 진짜 찬양을 부르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또 해병대 애들은 또 자기네만의 그 박수를 치면서 해병대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내고 기억했던 게 세상의 찬양 인도자 중에서 가장 쉬운 찬양 인도자는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왜냐하면 찬양을 북돋는 게 아니라 여러분 뛰지 마십시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절제를 이거 시켜요. 무너질 수 바닥이 있겠다. 무너진다고. 실제로 그 멘트를 해요. 여러분 바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 뛰십시오. 좀 진정하세요. 찬양 인도자가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고 막 그래요. 아니 거기 교회가 연무대 교회라고 엄청 크거든요. 그 새로 훈련소에 졌어요. 있는 아 새로 졌어요? 새로 졌어요. 근데 진짜 거기가 울려요. 네, 거기가 진짜 진동이 오고 진짜 대단한 광경을 거기서 봤죠. 그리고 저녁 이제 예배 하이라이트는 외부에서 찬양팀들이 와요.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1주차에 남자 찬양 사역자가 오셨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혼나야 돼.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찬양을 부른 다음에 아빌리 마켄플라이를 불렀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추임새가 아빌리 마켄 뭐 이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거 꺾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따라하면서 아 좋네 이랬는데 그 다음에 3인조 CCM 여성 그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와 저는 그때 와 번개로 머리를 맞으면 이런 느낌이 들겠구나 하면서 너무 진짜 제가 태어나서 봤던 어떤 여성보다 더 아름다움을 거기서 느꼈고 천사죠. 그래서 그 그룹의 이름을 제가 적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남아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역자가 되면은 저들을 만날 수 있으리. 그리고 이제 훈련소에서 끝나고 나면 자대 배치를 받아도 그 교회에 이제 외부에서 찬양팀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찬양팀이 와서 자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자매인가요? 아 진짜 그런 마음 들죠. 그럼 하나님 맞아, 저 자매인가요? 맞아. 나의 구원자. 응답하십시오. 누군가요? 그래서 이 자매입니까? 계속 그러죠. 왜냐면 거기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막 나가면서 막 인사해 주거든요.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막 위문 같은 나눠주죠. 거 갖고 왔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그냥 손 한번 살짝 이렇게 싹 스치기만 지나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고 진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주더라고요. 쪽지. 조그만 거 자기 주소 뭐 이런 거. 그리고 군대에서 보면요 정말 신앙심이 투철한 애가 아닌 이상은 교회를 다녔던 애들도 그 위문품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막 불교 가고 그 다음 주에 막 성당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흔히 이걸 이제 순례교라 그래요. 순례한다는 거지. 4개 종파를 한 번씩 다 가가지고 때로는 막 이번 주에 그 수계라 그래서 불교식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세례 받고 또 천주교 가서 영세 이게 다 아다리가 맞으면 타이밍이 맞으면 다 받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이제 갈 때마다 받아오니까 대단해요. 네. 네, 그렇게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영혼을 정화한다면은 이제 끝으로 육체를 한번 깨끗하게 딱 환골탈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짜로 모든 기관지 질병들이랑 장기 속에 쌓인 독을 해소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화생방 훈련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방독면. 방독면이라는 거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독가스 같은 거 설포되면 이렇게 끼는 거 그걸 이제 밖에서 몇 번 이게 끼는 훈련을 해요. 근데 이거 끼기 전에 가스가 살포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료들한테 손을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든 다음에 가스 한 다음에 방독면을 30초 내에 써야 돼요. 30초 내에 쓴 다음에 이거 돌돌돌 돌리는 걸 딱 돌린 다음에 이제 끝나는 훈련인데 이제 밖에서 할 때는 뭐 별거 없구나 하고선 딱 안에 들어가면은 뭐 한 교회 잠옷일만한 이제 공간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연기가 이렇게 뿌옇게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니까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별거 있겠어? 솔직히 저기 나오는 애들이 막 콜록콜록 거리지만은 내 정신력은 좀 일반 사람보다 스트롱하거든? 아니, 근데 목표가, 네. 그 이제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안 먹고 빨리 방독면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베껴서 먹이는 게 목표예요? 그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당황하지 않고 착용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예 이게 노출 안 되면 안 되고 우선 살짝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빨리 이제 이걸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별 그냥 그게 없어요. 그리고선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 남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어가지고 뭐 저런 거 통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선 별거 없네 하고 이제 벗으라고 딱 벗었는데 숨을 당연히 참으라 그래요. 근데 뭐 인간이 참아봤자 얼마나 참겠어요. 근데 참고 있는 도중에 그 가스가 내 숨이랑 의지랑 상관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해 그 얘기했죠. 사해 물을 수도꼭지로 해가지고 내 코랑 입에다가 계속 들이붓는 거? 아니면은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 여기 속에 불 나잖아요. 그거 곱하기 100? 이거 불이 안에 임한 것처럼 이게 온 여기서 불이 확 달아오르더니 모든 구멍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건 2번째 할 때가 더 힘들겠다. 2번 안 하는데? 저 2번 했어요. 자대 가면 하죠. 유격 훈련할 때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2번째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 자리에서 2번 들어갔다 왔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옆에 대학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그 최루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루탄 냄새를 늘 최루탄을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 익숙해가지고 그 방독면 가스가 최루탄 그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뺐다 벗었다 했는데 나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더니 야 니네 싱거운 사람 나와 뭐 눈물 콧물 너 왜 안 흘려서 저 최루탄 많이 맞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몇 명 한 4-5명 정도 깡 있는 애들이랑 좀 덜 느끼는 애들 데려다 놓고 제대로 터트리고서 이거 다 베끼고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비로소 저도 느꼈죠. 내 몸에 이렇게 구멍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오공을 통해서.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콧물 질질 흘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침과 콧물을 질질 흘릴 이성이 있는데
그쵸. 내가 이성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서 경험하죠. 성령의 감동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생각해보니까 처음 회심했을 그치. 때 그렇게 한번 울고 네. 이거는 뭐 장난 아니야. 그래서 수련회 이제 시즌이잖아요. 하시는 네. 분들 사람들이 안 깨진다, 잘 안 운다 그러면 체류탄 좀만 거기다 이렇게 체류탄 하나 터뜨려? 깔아주면 다 깨집니다. 근데 아마 어디든 있지만 이제 나오면 온몸에 그 체류탄 가스가 이게 사실 고체거든요. 그쵸. 기체처럼 네. 보이지만 고체라서 온몸에 묻어있기 때문에 뛸 때 양팔을 벌리고서 이제 막 뛰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 모양으로 벌리고 뛰어라. 그래서 자 십자 뛰어, 십자 뛰어, 십자가 뛰어, 십자가로 뛰어. 그러면은 한 명이 꼭 이렇게 울트라맨처럼 손을 울트라맨처럼 십자가로 그리고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해야 되는데 양팔을 포개서 십자가를 그리고서 뛰는 애들이 꼭 나타나요. 울트라맨들. 저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정신이 없어. 없어. 우리 부대도 있었어. 그래서 야 저기 울트라맨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양팔을 십자가로 그리고서 막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걸 아예 벗기도 하고 요거 뭐죠? 서로 끼워주게 하고 이거 막 끼워주게 하는데 이게 가스통. 잘안 정신이 돼요. 없으니까 밖에서 연습할 땐 잘 되고 이거 안에 들어가서 못할까? 못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막. 네. 내 거 고장났대 삐꾸래. 방금 전까지 다 되던 건데 내 거 안 된다고 막. 그 방독면이라는 게 이제 얼굴을 그리는 얼굴망의 방독면이 있고 그 앞에 둥근 가스통이 있잖아요. 가스통이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지? 무슨 배기통? 아무튼 하여튼 그거 이제 뺐다 꼈다 하는 네. 건데 제 옆자리에 있는 애만 해도 그거 끼다가 떨어뜨렸어요. 많이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가스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방독면을 벗더니 그 통을 잡고서 숨을 막 쉬다가 소용없잖아.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 나갔어요. 그거 싶어.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그 안에 몇 진짜. 분이나 있어요? 훈련소랑 누가 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달라요. 빨리 내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심한 데는 그 안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체조시켜요. 체조를 시켜요. 그래 맞아. 그거 봤어. 일부러. 노래도 부르고. 왜냐면 이게 호흡이 가빠지면 벗는 순간 훅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훅 들어왔을 때 진짜 정신이 확 나가요. 5분 있는 거예요? 아니, 5분까지 5분 있으면 죽죠. 5분 있으면 그래. 죽을 수도 2, 있어. 3분 있는 건가?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도 느낄 수가 없고 없고. 몇 초가 진짜 거기는 1년 같죠. 그냥 그게 훅 반응이 되는 순간 진짜 정신을 놔버리는. 제 동기는 이거 하도 안 껴지고 그러니까 거기 교관한테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빌었어. 살려달라는 애들 많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심하니까 막 못 견디고 뛰쳐나가려고 이게 몸 큰 애들이 밖에서 막 맞고 네. 있거든. 그리고 나가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얼굴을 만지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 얼굴이 기스나고 너무 따가워요. 그냥 가만히 있고 옆에서 이렇게 생수통으로 동기들 이렇게 물 부어주고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은 이 화생방을 통해서 육체의 깨끗함을 얻고 실제로 제가 이때 비염이 있었는데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비염이 치유돼요. 아니 이게 훈련소 들어가면 코감기 목감기를 다 달고 살아요. 먼지를 하도 많이 마시니까 그리고 거기가 실내에서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자다 보니까 목 코감기 계속 걸려 있는데 화생방 한 번이면 네, 여기서 치유가 돼요. 네, 어쨌든 영혼과 이제 육체까지 정결함을 받았다면은 당신은 용사가 될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워졌네요. 그래서 이제 용사의 모습으로 자대라는 곳으로. 요새 진짜 용사라고 표현해요. 아 그래요? 네, 용사들이라고. 그래요? 네, 용사가 용사요. 돼가지고 용사.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 경찰 나이 많고 특기가 없어가지고 전투 경찰로. 거기 되게 빡세다던데. 근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디가 빡세도 뭐 거기 가서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면은 훈련소랑 너무나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내 위에 선임이라는 계급 구조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임이라는 계급 구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회에서는 나이고 누가 날 그렇게 계급 구조로 사실 짓누를 수 있어도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지가 않는데 여기서는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있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떠한 뭐 이렇게
그 인격적인 것들이 나보다 좀 우월하다든가 아니면 성취에 있어가지고 나보다 먼저 경험치나 그런 것들이 쌓인 사람들이 위에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이 오직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내 위에 선임이 되는 거니까 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뭐 이렇게 병신이건 그래도 그냥 나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선임이 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좌대 배치를 받고 딱 신병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임들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게 무섭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다 사람들인데 너무 딱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것 같고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말 심장을 비수로 찌르는 것처럼 얼어붙죠. 결국에 힘든 건 어떤 훈련이나 프로그램, 육체적인 연단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게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결국엔 사람이 무서운 거죠. 훈련소는 웬만하면 다 적용해요. 네. 그 하정우가 군대 영화 찍은 거. 그렇죠. 그게 정말 실사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군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많이 네. 좋아졌어요. 근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일부러 이등병 놀이라고 병장이 이등병 옷 입고 네. 애들 젖 입을 때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야자하고 막 이렇게 막 야, 서로 막 뒤에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있다가 갑자기 병장복 입고 와가지고. 아, 나 진짜 지금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난리 나요. 그렇겠죠. 지금은. 아니 나는 나 때도 당했는데 내가 병장 됐는데 내 동기 중에서 그걸 하는 애들을 보고서 난 되게 뭐라 그랬어. 야 그게 도대체 언제적에 하던 건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냐. 이등병 놀이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누가 더 나이 많아 보이냐. 아, 그치. 누가 더 계급 높아 보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지루하지도 않나 봐. 그걸 뭐 영원히 할 생각이야.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다 갖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를 모른 채 선임이 되니까 이제 또라이 같은 애들이 또라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좌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모험을 떠나는데 이 모험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용 가이드가 한 명이 붙어요. 나보다 이제 조금 먼저 들어온 선임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투 무조건 다나 까를 끝에 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주고 이제 지리적인 요충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나 까가 다 or 까예요. 네. 네. 다 그러니까 나가 그랬나? 이거 네. 아니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네. 몰랐는데. 은근히 많아요 이거. 군대 잘 모르면. 송중 네. 아 나가 5월이라고? 다 혹은 까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그랬다 그랬나? 네. 아니 뭐 그랬나라고 말을 해도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치. 나로 끝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병장님 밥 먹었어요? 했더니 다나 까로 해야지. 병장님 나 밥 먹었다. 안 돼 마. 병장님 밥 먹었나?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나까. 그래서 이 가이드가 알려주는 대로 잘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등병 때는 일단 이등병 때 굉장히 잘 보여놔야지 나머지 그런 이 여행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등병 때 제 위에 가이드가 저한테 해줬던 말은 야 정주야 네가 군 생활에서 이등병 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S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사운드, 목소리다. 목소리가 무조건 커야 된다. 선임이 줄이라고 할 때 야 좀 낮춰 이러면은 그때 낮추라고. 무조건 그냥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두 번째, 스피드, 빨라야 된다고. 번개처럼 움직이라고. 과하게. 그냥 저 새끼 뭐지 싶을 정도로 그냥 걸레질을 해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하고 뭐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냥 오버해가지고 문짝이 띄워질 정도로 빠바바박 돌아다녀라. 그러다가 선임이 위해서 야 좀 천천히 다녀. 그럼 그때부터 천천히 다녀라. 마지막이 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센스. 근데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직장 생활과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 그래서 이것들을 알려주면서 이게 사실 이 여행의 이등병 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3S를 터득을 하면은 에이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짬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먹게 돼요. 짬이 그 게임에서 말하는 EXP 같은 거거든요. 경험치. 네, 경험치인데 군대에서 이제 먹는 밥을 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 저거 짬 좀 됐다고 그렇게 하네. 그게 다 좀 이렇게 경험치가 찼네. 이렇게 짬 찼는데 경험치가 찼다. 오, 레벨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고. 왜 짬이라고 하냐면 군대 밥은 그 밥솥으로 하지 않고 쪄요. 찐다고. 네, 그래서 찐 밥이 이제 짬밥이 된 거죠. 군에서 그 짬을 먹는 고양이를 가르쳐 짬 타이거라 그러죠. 어딜 가나 똑같아. 짬 타이거. 네, 짬을 먹는 호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긴 밥도 이제 짬이라고 그래요. 네. 밥을 먹고 남긴 거를 이제 고양이가 먹으면은 이제 그거를 짬 타이거가 왔다. 이제 사실 이 자대에서의 이등병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욕을 엄청나게 먹어요. 욕을 왜 못하면은 예, 밖에서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욕 먹으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욕을 하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애들이 진짜 쓰레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인격 그런 거 없어요. 진짜 바닥까지 그냥 낮아지게 막 하는데 저도 24살에 군대로 갔는데 제 위에 선임이 막 21살, 20살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야, 너 병신아 너 사회에서 뭐 했냐? 미친 새끼. 병신 니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그 갈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들을 때 이게 그래도 조금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보다 좀 이렇게 덩치가 좋고 좀 뭔가 선임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이렇게 갈구면 괜찮은데 이게 밖에서 만약에 나한테 그랬으면은 아 진짜 죽방 날라. 죽방 맞을 불꽃 싸대기 맞을 것 같은 녀석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가지고 계급 사회라는 힘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 숨을 고를 수 있는 텀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등병 때 거의 뭐 2달 동안 맨날 그런 욕들을 먹었으니까. 아니 가끔 남편이 저한테 넌 군대 갔으면 잘했을 거라고. 그래? 갈구는 걸 제일 잘한대. 네. 약간 그래서 제가 그래도 24살 때까지 항상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으니까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를 유난히 갈구던 그 위에 선임이 있었는데 걔가 오줌을 싸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뒤가 무방비니까 발로 일단 차서 찬 다음에 뒤돌아보고 이제 머리를 잡고 변기에다가 꽝 하면은 그럼 완전 범죄나 CCTV도 없는데 그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으니까. 네, 죽이고 싶죠. 그러면서 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됐죠. 아 이게 뭘 알게 돼? 이게 내 안에 분노가 있다. 아니 나도 모르는 내가 확실히 있구나. 근데 이게 평소에 그냥 교회 안에서만 지났으면 몰랐을 텐데 나도 모르는 내가 있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죠. 뭐 유익이라면 유익인데 약간 인간성이 말살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 분명히 있고요. 자기 자신과 타인의 밑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는 참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살다가 보면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분명히 볼 때가 있고 타인의 밑바닥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쨌든 여기가 가장 밑바닥 공동체잖아요. 밑바닥 단체야.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사회에서 지내는 데는 참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하죠. 남자들의 집단은 이래. 남자들의 사회는 이래. 이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의 어떤 관료주의적이고 그 파시즘적인 거는 전 군대가 계속해서 그거를 맞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유교 네, 문화랑 그 태생적으로 위계를 남아놓는 유교 문화랑 군대 문화 이 두 가지가 이게 범접할 수 없는 한국 사회를 좀 부정적인 코드로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동두천 사는데 저희 동네에 미군 부대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전쟁을 놓고서 군 생활하는데 미군 애들은 다르죠. 훈련을 받고 진짜 전쟁에 대해서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행동해야 되는 것 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서로 침해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군대에서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그 고참의 그 생활을 후임병이 이제 더 책임을 지고 그들의 것까지 도와주고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본인이 하고 또 갈굼을 당하고 정서적인 또 배설들을 자기들이 후임병들에 당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존재한다 하기보다는 어떤 한국 사회 전체의 그 파시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것들을 군대가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병폐죠, 군대. 근데 여기서 사람을 많이 겪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이었으면은 뭐 그런 사람이랑 뭐 오래 있지도 않았을 테고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 겪어 나가면서 제가 많이 갈리는 거를 경험을 했죠. 제가 많이 갈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악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근데 뭐 그런 것도 힘들었지만은 저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거는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디프레스된 형태로도 오고 그렇지만은 저는 거기서 이제 밖에서 워낙 사람들이랑 많이 연결돼서 살던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소통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 가니까 뭘 느꼈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나랑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억압되어 있고 자유를 빼앗겼고 너무 답답한데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상 이런 것들을 원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1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제발 편지 한 통만 써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편지 한 통만 부탁합니다. 플리즈 제발 님 좀 짱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편지 써줄게 하고서 안 써줘요. 귀찮아하죠. 안 써주고 전화하면 안 받고. 그 수신자 번호로 오면 진짜 짜증나. 전 수신자 번호를 안 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했는데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항상 뭐가 나를 내 마음을 어렵게 했냐면 이제 모든 이제 일과들을 마치고 한 저녁 6시쯤 정도가 되면은 참을 수 없는 뭔가 그 답답함, 공허함, 벗어나고 싶은 두려움들이 그냥 사람에 대한 그리움. 예, 왕 밀려오는데 퇴근하고 싶으지. 진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군복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애기 같고 막 징징대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군을 내가 직접은 안 들어가도 동행한다라는 사람 하나 살린다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휴가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거든. 또 나왔어. 그러면 너무 쉽게 교회에서도 그런 너 자주 사람은, 본다? 야 너 되게 자주 나온다. 뭐 편하다. 근데 이 말이 가슴팍에 박혀요. 그렇죠. 이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말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솔직히 누가 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도 그 얘기만은 해서는 안 돼. 특히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혼나는 것 같아. 네, 진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군대를 같이 못 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요. 저도 군생활 지나왔고 그래 얘네가 힘들어해. 그런데도 그 녀석의 전화를 받는 순간 짜증이 나. 맨날 죽겠대. 징징대. 군생활 니만 하냐 자식아? 그래서 인생은 독고다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거는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사람들이 나 해결해주지도 않고 여기는 또 거지 같은 놈들 너무 많고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뭐 이게 살인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못했겠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득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그 위에 선임들인데 저 기도 좀 할 테니까 잠깐만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이러면 이 새끼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줄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나를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을 때가 내가 똥 쌀 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는 그 화장실 칸이 1칸, 2칸, 3칸 있으면 4로라 그러거든요. 총 쌀 때 그 서는 데를 1사로, 2사로, 3사로라고 하는데 화장실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1사로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오래는 못 있지만은 한 10분 정도 그때 기도를 했었는데 그냥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밖에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사로잡는 걸 느껴서 물론 거지 같은 놈들이 여전히 거지 같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잘 그 시기를 그 여행을 끝까지 이렇게 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항상 화장실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짬이 차가지고 병장이 되고 그랬을 때도 그때는 이제 제 나름의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해도 됐는데 가끔 거기서 기도가 안 될 때는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생활이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 또라이가 있다는 것. 네. 어느 집단이나 어디를 가도 왜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직장에 과장이 또라이라서 나왔더니 뭐 부장이 또라이고 부장이 또라이라서 나왔더니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애가 또라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든 또라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또라이들이랑도 이렇게 적절하게 지내는 법들을 그걸 배우는 거죠. 뭐 어쨌든 이 여행이 뭐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짝대기가 2개 되고 하나 되고 뭐 이렇게 2개 되고 3개 되고 4개가 되면은 마침내 이 18개월 동안의 그런 긴
여행이 끝나게 돼요. 그쵸. 얻게 되는 또 군대에서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3대 부대가 있잖아요. UD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령도 해병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부대. 그죠. 3대 부대가 제일 빡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제일 힘들구나. 내가 여기서 견디고 버티다 보면 국방부 시기에는 돌아가서 내가 언젠간 나가게 되구나.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이었었어요. 이게 누가 뭐 더 힘들고 덜 힘들고 떠나서 난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냈으니 나머지도 내가 뭐 잘 이겨낼 수 있겠지. 이게 나한테 참 좋은 교훈이었는데 아마 많은 군인들에게도 이제 많은 이 강제 여행자들에게도 그런 유익함이 있겠죠. 저도 지금 이렇게 그 군대를 생각을 하면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 내가 그래도 그때 그거를 버텨냈잖아. 그런 제일 많이 그때 생각했던 말은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 그 말이 제일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망가진 것 같은데. 아 지금이 더 고통스럽나? 네. 아무튼 네. 이 여행지에서 얻은 것들을 잘 삶에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게 짝대기가 4개가 되면은 그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타노스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들고 예,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제 위에 있었던 애는 옷까지 다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난 한국 군대의 문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뭘 해도 된다라는 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병장을 보면서 내가 병장이 되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병장이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권력을 남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것에 힘은 책임감이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는 거를 사실 군대가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키니까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온전한 사리 분별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지 못했던 어떤 그 나이대에 그런 어떤 맛을 애기들이 먼저. 가서 그치. 사실 못된 우리가 것만 먼저 배운다는 되게 거지. 어렸을 때는 군인 아저씨 하면서 되게 나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어린 거거든요. 진짜 어린 거. 특히 우리도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 20대 초반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20대 초반에 갖고 있는 스펙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런 것을 훈련할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나이 때 가가지고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 많이 의식 수준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져서 힘은 책임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확산되고 있으니까 또 더 좋아지겠죠. 병영 문화가.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청취자분들을 배려해서 다 준비한 건 다 끝난 거예요. 이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네. 이것도 또한 타의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질까요? 네. 뭐 강제 여행이 참 힘든 건데 아무튼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더 힘든 거 그러니까. 네. 우리 서 과장님.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가 계속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찔리고 반성하면서 들었어요. 왜? 전화 안 받았구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군대 간 남자, 뭐 친구들이든 뭐 애인이었든 뭐 선후배, 그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징징거리는 거를 좀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품이 저한테 없었고, 뭐 이렇게 찡찡거려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자주 나온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진짜 많이 했고, 군인이랑 연애도 한번 했는데 제가 너무 내가 못되게 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군인들도 어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보냈던 맞아요. 나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직후 제대를 한 직후에는 이제 뭐 남자들 다 그렇다시피 이제 무용담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군인들이
조카 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그치 내가 그때 이랬었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렇게 지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서과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군인들이 이렇게 힘들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알게 됐네요. 난 아까 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막 외롭고 막 힘들게 그렇게 투쟁했는데 내가 밖에서 너무 그냥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빡빡아. 했던 걸 생각하니까 좀 약간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너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이 군대 얘기를 하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약간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열받기도 암울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안 가도 되는구나 우선 감사한 마음이 드는 희비가 엇갈리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군대 꿈 꾸시고 안 돼. 이런 말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고 이제 한정지어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가운데 시달린다고.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게 꿈에서 몇 년이 지나도 한 번씩 등장하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대한민국 남성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여행지 특집 오늘 4번째 시간 강자 여행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청취자분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특집으로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